굿모닝 라일라 라일라. 아휴 참, 야 기가 막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저 햇볕. 7시 한 30분 됐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좀 늦게 나왔네요. 좋아. 너무 좋아. 아직 입에 달고 살아. 너무 좋아. 정말 행복해. 너무 멋있다. 그죠? 여러분 저 술 담배 하세요? 저의 술 담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저 김호중 씨 사건 때문에 아유 난리가 아니죠, 그죠? 내가 뭐 술 담배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나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게 그냥 뭐 부끄럽지가 않아. 이제는 일단 뭐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발뺌하자, 그런 거죠. 이게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 우리는 이제 그동안 발뺌하는 거를 많이 학습했잖아요. 정치인들로부터 배웠지, 사실. 무조건 뭐 발뺌하면 우기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뭐 프레임을 씌웠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다 학습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프죠. 옛날에는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였는데 이제는 노하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공개된 노하우. 너무 언론을 통해서 학습을 많이 시켜줬어. 어쩌겠어요. 근데 뭐 저나 여러분도 우리도 학습,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 건이 또 막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모를 때는 어떻게 못하지만 우리도 학습한 게 많잖아. 그죠?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발뺌하고 보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제 서양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한국에 아주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발뺌하고 이런 것도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서양에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거짓말하는 게 가장 큰 범죄라고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가장 큰 범죄. 여러분 저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이런 나라 갈 때 입국할 때 있잖아요. 지금 돈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런 거 묻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무심코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안 걸리죠. 그 막 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해갖고 이렇게 검사를 했다 걸리잖아요. 그럼 막 5년 입국 금지, 막 10년 입국 금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귀찮아서 무슨 범죄도 아니고 그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정도 가벼운 거짓말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범죄 그 자체보다 더 큰 범죄를 거짓말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뭐 일상화가 돼서 저나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고백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뭐 발뺌하고 보고 뭐 이런 게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제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확 바뀝니다. 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과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과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경찰이 요즘 과속 잘 안 잡잖아요. 대부분은 그 카메라가 잡죠. 그건 딱지 날라오죠. 내면 되잖아. 내면 되죠. 그게 뭐 벌금의 문제지, 뭐 운전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우리나라도 암행 경찰이 있죠. 잡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운전자가 기술이 되죠. 그 범칙금에. 그러면 벌점도 물고 또 벌칙금도 내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1년에 뭐 몇 점 이상이면은 뭐 면허정지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1년에 2번, 3번, 4번 딱지를 끊어도 대부분 CC 카메라가 그 딱지를 끊는 거지, 경찰이 잡아가지고 과속을 딱지 띄고 그런 일이 1년에 뭐 2차례, 3차례 모르겠어요.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 거의 드물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경찰한테 잡혔는데, 잡히면은 그냥 순수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아저씨 미안합니다, 내가 이번에 2번째 걸렸는데요, 이번에 걸리면 벌점이 많아서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 요거 싼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싼 거를 끊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그럴 리가 저는 보는데요. 말만 예쁘게 잘하면 딱지를 끊기는 끊되 가끔 좀 이렇게 싸게도 끊어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없나? 모르겠다. 나 최근에 안 잡혀봐서. 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직도 무식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 무식해 보이죠. CC 카메라로 과속을 잡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못지않게 숨어서 이렇게 레이저건을 쏜다거나 스피드건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스트카라고 그래. 고스트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유령카, 우리나라의 그 암행 경찰이죠. 그런 차들이 잡아가지고 딱지를 끊죠. 그렇게 끊으면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말을 잘하고 상황이 딱딱 이해가 되면 가끔 그 사람들도 경고장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로 뭐 운전면허 땄는데 최초로 뭐 과속을 해갖고 걸렸다, 뭐 이렇게 최초가 붙으면 가끔 신원조회 같은 거 해가지고 경고장 주고 말고 딱지 안 끊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죄명을 바꿔가지고 뭐 하고 그런 경우 뭐 사람이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이게 도덕불감증 전 국민이 정말 심하죠. 정말 심하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심합니다. 그래. 너무 그런 쪽의 기술이, 왜냐면 봐주세요. 그리고 말만 잘하면 우리는 또 마음 약해서, 멋있게 얘기해서 마음 약해서, 인정이 많아서 이렇게 봐주고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건 사실이야. 그건 그렇고, 자, 우리 이제 술, 담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한 50년 가까이 핀 담배를, 어떻게 담배를 50년째 피냐고요? 이제 앉으려고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 뭐, 할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시골에서 큰 친구인데, 그때서부터도 담배를 좀 피웠대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 초인가? 올 초에 이제 담배를 끊었답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담배를 끊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지하철을 탔을 때, 옆에 앉았던 사람이 도망가지 않아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술도 좀 하는 친구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거기다가 막 돼지고기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이런 거 먹고 나면은요, 그리고 지하철을 딱 타면 옆에 누가 앉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나? 거기다 뭐 홍어, 삼합
이런 거 먹고 나면 거기다 담배 냄새나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죽음인데 그죠? 근데 요즘 그 친구가 이제 그 치아 교정하느라고 이 때문에 이 치료하느라고 담배 술을 다 끊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맞는 얘기야. 정말 맞는 얘기야. 저도요 담배를 언제까지 피웠냐면 40살 될 때까지 피웠습니다. 군대 가서 배우기 시작해서 40살까지. 그러니까 대충 거의 한 18년? 그 정도를 이제 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을 담배 피웠죠. 예. 근데 담배 영영 못 끊을 줄 알았는데 저도 시험간염 치료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도저히 담배를 필 상황이 아니어서 뭐 그거로 해서 어쨌든 담배를 끊긴 끊었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요. 요즘은 뭐 전자담배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것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특히 막 이렇게 그냥 일반 담배 이렇게 피면은 도저히 옆에 못 가겠어. 냄새가 막 역해가지고. 근데 그 본인들은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고 이렇게 사무실이나 뭐 이게 실내로 이렇게 들어올 때 또는 밖에서 담배 막 이렇게 피고 자동차를 이렇게 탁 탈 때 나름 이제 차에서는 안 피고 밖에서 핀다 그러고 피고 딱 들어오잖아요. 옆에 앉으면 정말 밉습니다. 미워. 막 그냥 잿더리 쓰레기통에 하나 딱 말이 너무 심한가? 진짜 그래. 본인은 몰라도요 안 피는 사람들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네, 정말 괴로워. 실내 그 좁은 공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저는 택시를 탈 때도 이제 가까운 거리는 뭐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인천공항에서 집에 올 때 보통 1시간 가까이 뭐 길 막히면 그 이상 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문을 딱 열었는데 택시에 담배 냄새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그냥 보냅니다. 다른 차 탑니다. 1시간을 어떻게 담배 피는 소굴 안에서.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다니까. 거기에다가 더 역한 거는 담배 피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안에다가 막 화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값싼 방향제. 그거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요. 방향제하고 담배 냄새가 막 찌들려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야, 그건 더 그래. 더 심해.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필 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필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피고 고속버스 안에서도 피고 식당에서 담배 피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였고 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어떻게 버스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담배를 필 생각을 했을까? 아니 비행기에서 어떻게 담배 필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담배는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말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꼭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담배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담배 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실내에서 못 피니까 밖에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한 대 피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은 10분 이상 걸려요. 10분 만에 안 되지. 내려갔다가 또 피고 또 빨리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적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담배는 어떻게 한번 끊어보세요. 저도 이제 담배 끊은 지 25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지. 쉽진 않지만 뭐 그래도 그리고 또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하고 여러 번 시도하고 나서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한 방에 딱 되는 거는 그런 사람 있긴 있어. 그런 사람 있긴 있는데 참 쉽진 않죠, 그죠? 여러 번 저도 한 5번 정도 실패하고 그러고 끊었던 것 같아. 그 쉽지 않습니다. 담배는 약간 그렇고 술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술 자체는 음식이니까 뭐 적당량 마시는 거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적당량이 됩니까? 보니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될 수만 있으면 참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되는 게 문제여가지고
안 되면은 자꾸 모든 문제의 실수의 시작은 모든 건 아니지만 대다수 남자들의 그 인생을 종치는 그 범인이 술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그 직장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술로 시작되는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비즈니스라면서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는, 그게 우리 문화의 한 축이죠. 그래서 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신다? 그럼 왠지 사업 못하는 사람처럼 약간 그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못 친다? 그럼 영 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약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왠지 큰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 술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뭐 비즈니스 센터입니까? 룸사롱? 뭐 이런 데 가고 하여간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부지기수잖아요, 한국은. 그런 일들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 일이 있기야 있겠지만 일반화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직장 끝나면 다 집에 갑니다. 집에.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 끝나면 그냥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보냅니다. 가족들하고. 그래서 집에 일찍 가서 또 한참 일할 나이 때는 애들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애들 뭐 이렇게 농구 시합하는데 축구 시합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구경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게 그냥 일반화돼 있죠. 일반화.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만나서 술 먹으면서 뭐 일 이야기하고 거의 없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을 좀 한다는 사람은 그거 해야 되잖아. 해야 된다? 약간 하는 분위기잖아, 적어도.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뭐 일반 그냥 직장인들도 그렇고 끝나면은 한잔하겠다고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그게 꼭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남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35세에서 한 50세 사이 가장 일 많이 할 때죠. 근데 그때가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때 아이 손이 가장 많이 갈 나이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끝나고 와갖고 애들 학원 보내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이 케어를. 대부분 그거 엄마, 요즘 뭐 아빠들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직장이 끝나거나 뭐 이러는 회사 동료들끼리 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주로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고 그러지 않나요? 직장 동료일 경우에는 뭐 잘 모르겠다. 근데 남자끼리 모이는데 남자끼리만 끝까지 가나요? 중간에 거기에 여자가 또 이렇게 조인하지 않나? 많은 경우에 또 여자끼리 모이면은 여자끼리만 그냥 이렇게 술 마시나? 또 누가 조인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나는 술 안 마셔서.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는 이 한국에서 술인 것 같아. 술. 아이들이 너무 학원 다니고 공부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가정, 가족 이런 개념이 정말 흐릿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한민국 교육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내고 막 이러니까 애들은 학원 가느라 바쁘고 아빠는 돈 번다는 이유로 밖으로 빙빙 돌고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 학원 보내고 또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별로 없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여간 술이 너무 보편화돼 있다는 거야, 한국은. 그리고 술이 부부가 부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조금 마시면서 술을 즐기고 그 정도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다 따로.
그 너무 늦게까지 술. 이 술이 이렇게 내다 보면 그게 많은 문제 시작 아닌가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그 비율이 그 퍼센테지가 한국이 굉장히 높다. 서양에는 이런 문화 없다. 서양에는 그냥 끝나면 다 집에 가는 거지. 무슨 모여갖고 이렇게 술들을 해. 없거든요, 서양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못 살지. 정말 심심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모든 거 혼자 못하죠. 술도 도우미가 있어야 되고, 노래도 혼자 못하잖아.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도우미가 있잖아. 우리 다 도우미가 있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은 그것도 대행 체제가 있다고 그러대. 애인 대행. 전부 다 우리는 이게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다 도우미가 있어. 다 도우미. 영화도 함께 봐주는 도우미가 있다며요. 웃겨 죽어. 그러니까 참 술 모르겠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1년의 주량이 1년 내내 먹는 양을 토탈하면은 아마 소주 2병 정도. 술 못 먹는 사람입니다. 술 못 먹는 거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거 조금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다? 술 마시는 사람하고 잘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곤해. 들은 말 또 들어줘야 되고,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좀 떨어지긴 한데, 뭐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그러니까 더 가족 중심으로 살게 되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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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에이!